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생각보다 파랑색이 너무나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날이 많은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고민 오늘 제가 해결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월요일은요, 이 상남자 이상로가 책임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의 기법에 대한 설명과 또한 궁금하신 종목 상담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종목 추천까지 담겨져 있는 만큼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같이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종목 상담에 대한 신청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화는 02-3153-261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부담없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 www.se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법 사항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끝냈는지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1961.15포인트로 0.08% 소폭 약보합권에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88.19포인트로 마이너스 1.24%가 크게 빠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1051원 50전으로 마감을 하면서 1원 10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원화에 대한 강세는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우리 다시 한 번 더 키포인트로 잡아놓고 난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을 한마디로 분석을 해보면 여자와 남자 사이에만 밀당이 존재하는 게 아니겠죠. 바로 밀고 당기기, 바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가깝고도 먼 사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국인은 매도세를 꾸준히 보이고 있고요. 그에 반해 기관은 꾸준히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종목에 대해 AS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주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바로 AK홀딩스였습니다. AK홀딩스, 제가 추천가를 48,000원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면서 AS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자체는 제가 잡아드렸던 48,000원, 그리고 중간 밴드 자체는 42,900원, 그리고 상단 밴드는 바로 46,400원 밴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보시면요. 이날이었죠. 제가 월요일날 장 마감이 되고 난 다음에 방송을 통해서 내일 가격대 48,000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8,000원 그 다음날은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냈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소폭 강세를 보이고 난 다음날 다시 한 번 더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저항권의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음봉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손절가를 짧게 잡아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 44,000원을 잡아드렸었는데요. 그만큼 이 추세 자체를 이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AS 차원에서 우리가 AK홀딩스 한번 같이 자세하게 보시면 첫 번째 지지가 아니라 바로 두 번째 지지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세를 상단에 한번 내고 난 다음에 주가는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중간 밴드를 터치하고 난 다음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한 영역에 다시 한 번 더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하단에 첫 번째는 지지가 보이면서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했지만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저항 구간으로 바뀌면서 우리에게 소폭 단기적인 트레이딩 영역밖에 주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스윙주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지지는 약했다는 점, 그래서 제가 정말 저를 믿어주신 분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점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삼로기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리고 제가 실패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AK홀딩스 저번 주에 추천했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요, 어떤 종목군을 이럴 때는 이 삼로기법이 먹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상 시청자분들은 얘는 맞는 것만을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실패 사례를 제가 모아봤고요. 이번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복기를 한번 해보면서 이런 기준에서는 지금은 접근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로기법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 드릴게요. 자, 화면을 한번 틀어놓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중간 밴드와 상단 밴드, 그리고 하단 밴드가 존재를 한다면, 바로 이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지지 구간, 그리고 강력한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이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관망이나 한 가지 더 바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이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홀딩을 하시거나 또한 아니면 이익 실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서 본다면 중간 밴드에 또 한 가지 더 숨겨진 바로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단 밴드를 터치하는 윗꼬리가 강하게 걸리는 그런 양봉이 만약에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세력이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존재가 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중간 밴드를 통해서 세력의 이탈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점 한 가지 더를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종목들 모았으니까 오늘 한번 보면서 이럴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네. 자, 우선 바이오스마트라는 종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성공했던 사례를 모아보는 것보다 실패했던 사례를 모아서 보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이 맞아 들어가지만 이 실패했던 사례를 찾기에는 시간도 상당히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일부러 모아왔던 이유는 반드시 있겠죠. 그만큼 실패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실패하지 않고 더욱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스마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오스마트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짧게만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권 하단을 돌파를 하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이전 타이밍까지는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삼로기법에 바로 이 세 개의 밴드에 대기 위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겠죠. 다음 화면 같이 한번 볼게요.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하단의 거래량 또한 크게 일어나는 모습이었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상단 밴드 그리고 중간 밴드, 하단 밴드는 얼마의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을까?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요 2650원 단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2450원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40원. 네. 여기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시면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하단 밴드는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간 밴드는 어떤 기준을 하고 있는지, 상단 밴드는 어떤 기준을 하고 있는지 대충 감이 오시리라 보겠고, 이렇게 삐져나오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추세적으로 오버히팅에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명확하게 걸리기 위해서는 이 상단 밴드의 안에 내부적으로 존재를 하면서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차익 실현의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간혹가다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과연 세력이 이탈했을까? 아니면 이 거래량이 아직까지 세력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볼게요. 위에 밴드 자체를 뚫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다시 한번 더 밴드 안에 종가가 존재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상단 밴드 자체가 저항 구간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분봉 자체를 이 하루 동안에 이 음봉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이런 모습이 맞고 난 다음에 크게 빠지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겠죠. 그래서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중간 밴드를 한 번도 걸리지 않고 크게 내려왔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날 중간 밴드는 항상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유효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중간 밴드의 역할을 사실상 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볼게요. 하단 밴드를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음봉이 형성되었죠. 중간 밴드는 깨졌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밴드를 한번 보시면 중간 밴드가 이렇게 힘이 없이 깨지고 난 다음에 단기 트레이딩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렇게 크게 내려왔었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 지금은 세력이 이탈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앞서 있던 이 앞에 물량 자체가 지금은 매수 구간에 그리고 매집에 대한 물량이 아니라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매수를 하면서 같이 세력은 이탈을 하고 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거래량을 끌어올렸던 부분은 단기적인 시세의 차익을 위해서 들어왔던 잡세력이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다음날 이 하단 밴드 자체는 지지력을 받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서의 세력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주가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중간 밴드에 지지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세력이 이탈해 갔구나 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습니까? 갭 하락이 나왔습니다. 갭 하락이 나오면서 이 상단 밴드였던 2,450원대가 저항 구간으로 지금은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세는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 날은 더욱더 크게 주가는 오늘까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세력이 있었다면 이렇게 크게 빠뜨릴 리는 없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중간 밴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성공을 한다면 하단 밴드에서는 반드시 지지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중간 밴드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불가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하단 밴드는 지지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이라는 겁니다. 자, AK홀딩스를 다시 한번 보면서 보시면요. A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8,000원대가 하단 밴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42,900원입니다. 그리고 상단 밴드는 46,400원이고요. 전형적으로 세력이 이탈해 나가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은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세력은 아니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한번 보시면요. 하단 밴드, 중간 밴드를 이렇게 지지가 받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한 거래량 또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날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를 유추해서 본다면 하단 밴드였던 48,000원은 강력한 지지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제 말대로 다시 한번 더 이 밴드에서는 다시 한번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이 되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
하단 밴드 이 48,000원은 다시 한 번 더 지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중간 밴드의 지지 여부에 따라서 세력의 이탈과 아니면 남아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그림을 보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다음 또다시 종목을 보면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조이맥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이맥스를 보시면 박스권 하단을 공략할 수 있는 종목군이었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박스권 하단을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군은 공략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차트를 한번 뒤집어서 한번 보시면, 자, 뒤집기가, 네, 잠시만요. 네. 어떻습니까? 거꾸로 보기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차트가, 곧 박스권을 상단, 중간 밴드, 그리고 하단 밴드에 대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었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원상태로 돌려서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게 뒤집어서 거꾸로 보기를 통해서 이 차트 박스권 하단을 공략할 수 있는 종목군이었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45,200원 하단 밴드요. 25,200원이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28,700원. 그리고 상단 밴드는 바로 29,800원입니다. 이렇게 존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바로 중간 밴드와 상단 밴드의 이격이 상당히 좁게 나타날 시에는 두 가지에 대한 지지력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중간 밴드에 다시 한 번 더 터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시면 다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면서 크게 한번 뽑아내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아셔야 되는 게, 자, 중간 밴드 자체가 한 번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지지가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단 밴드 25,200원에 대한 지지가 생각보다는 약할 수 있구나. 중간 밴드가 무너져서 한 번만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날 다시 한 번 더 갭 하락을 하면서 이 하단 밴드였던 25,200원이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세력의 이탈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었다는 점이겠죠. 세력의 이탈이 만약에 되지 않았었다면 이 밴드는 좀 더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면서 차트를 만약에 한번 그려본다면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다가요. 다시 한번 더 크게 빠졌다가 이 중간 밴드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한번 하고 아니면 저항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빠졌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빠진 게 아니라 한 번만에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세 자체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급락이 나왔다는 부분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조이맥스도 지금은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주가를 관리할 수 있는 세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 우리가 하한가 따라잡기라든지 아니면 크게 급락이 나왔을 때 따라서 들어가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실패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수익을 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손실에 대해서 최소화를 시키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올리는 것이야말로 더욱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덕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군까지 한번 봤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제비어 뮤즈먼트를 한번 보실 건데요. 이 종목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번 주에 공략을 했던 종목군이었기도 하고, 차트를 한번 크게 보시면요. 자, 제주 실내호텔의 카지노에 대해서 이슈가 되면서 제비어 뮤즈먼트는 크게 올랐던 종목군이었고, 가장 중요한 단가 자체는 지금 5,600원 선이 분포를 할 수 있겠고요. 하단 밴드입니다.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는 6,270원입니다.
그리고 상단 밴드는 6,740원이 되겠네요. 자, 최근 모습 한번 볼게요. 자, 중간 밴드를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크게 올라갔지만 지금 상단 밴드를 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 주가에 대해 힘이 있었던 세력이라면 왜 이 상단 밴드를 터치하지 않았을까를 우리가 유심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주가를 올리기에는 조금 더 역부족이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상단 밴드를 터치하고 내려왔을 때만 공략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에 대해서 유보 단계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요. 6,640원은 고가로 해서 다시 한번 더 크게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중간 밴드 자체, 그리고 상단 밴드 자체를 터치를 하지 못하고 중간 밴드가 한 번만에 크게 깨지는 모습, 그리고 하단의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상당 부분 나왔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원래는 중간 밴드를 지지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실패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은 중간 밴드에 대한 지지력을 잃었던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저는 5,600원의 공략을 들어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날은 이 5,600원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충분히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밖에 해당될 수 없었습니다. 바로 5,600원에 매수를 했어도 고가 자체는 5,800원에 분포를 하면서 어느 정도 4%대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차트였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욕심이 났다는 겁니다. 분명히 중간 밴드까지 다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앞서 있던 이 음봉 자체를 제가 무시를 했었다는 거죠. 앞서 실패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중간 밴드가 지지를 받지 못하고 크게 내려온다면 그때는 이 종목은 세력의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 뒤에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차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해봤고요.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볼게요. 이 하단 밴드 5,600원이 중요하게 지지가 안 되면서 다시 한번 더 크게 빠지면서 장중 5,100원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플레이를 제가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지지만 이미 우리의 손을 지나쳤던 종목이겠죠. 만약에 이 종목군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공략이 되려면 상단에 이 밴드 6,740원을 터치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중간 밴드의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5,600원대의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종목을 가지고 왔다는 점 꼭 다시 한번 참고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륙제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그리고 이런 종목군은 강력한 지지가 발효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강조를 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들고 나와봤습니다. 하단 밴드는 5,250원에 분포를 하겠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는 5,400원, 5,380원이죠. 그리고 상단은 5,500원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항상 눌림목 타이밍이 바로 이 하단 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략을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장을 감시하듯이 안 보시더라도 수익은 분명히 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서 여러 번의 지지 끝에도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업황적인 부분도 물론 이유가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상단 밴드를 터치할 때 하단에 일어났었던 거래량을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단의 거래량도 크게 일어나면서 중간 밴드에서도 여러 번의 지지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중간 밴드에 대한 역할이 저항과 지지를 교차해가면서 이렇게 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하단 밴드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지지가 나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상단 밴드를 터치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모습까지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당연히 이익 실현의 관점에서 우리는 대응을 했어야 되겠고요. 만약에 아직까지 물량이 남아있다면 내일 추가적인 상승 여부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이익 실현의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시청자분들의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종목 상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항상 문자가 많이 옵니다. 시청자분들 고민 많으실 때 혼자 해결하시는 것보다는 함께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거리 있으시면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분한테 말씀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문자부터 한 가지 보고 가도록 할게요. 문자 4038번님이 삼성 SDI에 대해서 향후 전망을 여쭤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매수가가 174,000원에 000원에 비중은 20%고요. 한번 그 가격 단가 한번 꽂고 난 다음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74,000원이고요. 현재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을까요? 바로 테슬라에서 화재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이 삼성 SDI도 타격을 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납품을 꾸준히 파나소닉이 하겠다라는 결과가 발표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삼성 SDI는 하단의 횡보 국면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밴드 자체는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바로 이 18만원대였습니다. 상단의 18만원대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 18만원대에 한 번의 시세가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세적인 이탈을 차원에서 한번 크게 들어왔다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미 시세를 올리기에는 우리가 매수 타이밍이 지났다는 부분이 나타나겠고, 이때는 손절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때 지금 매수를 잡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업황을 보면 4분기에 긍정적인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향후 성장성에 대비해서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한 번 더 인식을 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능력보다는 장기적인 무브먼트를 가지고 좀 더 보시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생명선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선이 얼마인지 지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생명선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를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164,000원대인데요. 장이 지금 피곤하기 때문에 16만원까지는 조금 더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만약에 16만원대가 무너진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있던 이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 16만원 자리에서 꾸준히 저항과 지지 구간을 교차했던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여기가 무너진다는 것은 올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4분기에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그때는 하단에서 저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가장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자,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아, 예, 네오이즈 게임이요. 아, 목소리가 상당히 피곤하십니다. 예. 예. 자,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매수가 19,700원에 70%요. 아, 19,700원요? 예. 예. 19,700원에 30%요. 70%죠. 아, 70%요? 예, 예. 예. 자, 피곤하실만 하네요. 자, 어떤 게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아, 그 바닥인 줄 알고 샀더니 자꾸 내려가고 있네요. 아, 원금 회복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죠? 네, 예. 아, 좀 장기로 다 가져가면은 좀 어떨까 싶어갖고요. 어쩔 수 없는 장기 투자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설명 잘 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월봉과 주봉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패턴을 한 가지 익히시는 게 중요한 게요. 팁을 한 가지 들으면 월봉을 위주로 만져주는 세력을 우리가 외국인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봉과 일봉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기간의 패턴 자체가 많이 움직일 수가 있는 패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월봉과 주봉을 보면서 아, 이 종목군은 어떻게 누가 만져주고 있는 종목군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월봉상에서 저항 구간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주가는 상당히 많이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모습이었고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주봉도 아직까지는 만져주는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 주인 없는 주식이구나. 하단에서 지금은 매집에 대한 세력이 욕구가 상당히 강한 주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현재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세는 크게 들어오고 있지만 의미 없는 외국인의 매수세입니다. 물량 고르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네오이즈 게임즈가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게임 산업의 가장 매출처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고포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포류, 자, 이런 말씀 드려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스 더 포커류를 우리가 고포류라고 쉽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상한 금액이 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베팅 금액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은 줄 수밖에 없고요. 지금 네오위즈 게임즈도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게임 규제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적으로 이슈가 된다면 그때는 네오위즈 게임즈 끝이 없는 하락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긍정적인 희망은 하단 구간에서 지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15,000원대에 대해 우리가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15,000원에 대한 기준선을 가장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15,000원이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복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 투자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가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종목군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과 붕어빵을 우리 붕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붕어빵을 사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네오위즈 게임즈는 장기 투자를 권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종목군이 아닐까. 자, 서울경제TV를 꾸준히 시청을 하시면서 이 네오위즈 게임즈에 대해서 비중을 줄이시면서 다르게 우리가 복구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충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문자 상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문자가 한 개 왔는데요. 네, 2040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파인 디지털에 대해서 보내주셨는데, 네. 지금 가격대가, 매수가가 6,50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은 30%고요. 한번 같이 볼게요. 6,500원.
자, 30%죠. 자, 문자를 말씀하셨는 게 파인 디지털 향후 전망 어떨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66,500원짜리가, 제가 보니까 지금은 중간 밴드 대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하단 밴드의 가격대가 이 밴드죠. 지금 나타나는 게. 그리고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물량을 가둬두는 이런 7,700원, 7,100원짜리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위험한 패턴이라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한 번도 못 내셨을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20일선을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수익이 한 번도 안 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고,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파인 디지털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이슈가 될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매출처 자체가 꾸준히 장기적인 수요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체 주기를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비한다면 업그레이드가 다 된다는 게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파인 디지털 그렇게 좋게만은 볼 수 없는 입장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중간 밴드인 이 가격대 6,100원까지 한 번은 크게 상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매도에 대한 손절에 대한 타이밍으로 조금 인식을 하시고 6,100원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방법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손절선을 한번 지나쳤는데 5,300원대를 손절선을 대응을 하시면서 5,300원에서 6,100원대를 우리가 박수권 밴드로 인식을 하시면서 트레이딩 영역에 도전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화 연결 한 개 더 받아보겠는데요. 자, 여보세요?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전화가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제가 문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CJ제일제당에 대해서 여쭤보셨고요. 매수가는 25만 4천원이 되겠네요. 25만 4천원. 비중은 30%입니다. 지금 궁금하신 점이 CJ제일제당 지금 적정한 매수가입니까?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일단 CJ제일제당, 우리가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청정원 브랜드의 대상과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에는 전문당을 위주로 옥수수 가격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반면에 지금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화학 원료라든지 여러 다방면의 지금 인스턴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에 대한 음식료 업종 전반적인 부분에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장기적인 추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버크셔 해서웨이 회사에 워렌 버핏이 ING라는 바로 케찹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 케찹 회사일까? 바로 케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바로 주식으로 마찬가지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 된장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고추장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간장을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 그게 올바른 투자 방법입니까? 올바른 투자 방법이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지금은 꾸준히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가격대 보시면 절대로 주식을 못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이 25만 4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항 구간과 지지 구간으로 나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25만 4천원을 기준으로 좀 더 길게 가져가시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종목군은 좀 더 장기적인 바로 이 월봉상을 보면서 체크를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의 가격대가 월봉상의 지지대가 나오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번의 매수와 매도를 번복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그만큼 물량에 대한 소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 기조로 다시 한 번 더 돌아설 수 있을 확률이 더욱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단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하단에요. 이 가격대죠. 네. 23만 원까지는 홀딩을 하면서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전화 연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아, 네, 우리 사람요. 아, 우리산업요? 네, 매수가가 얼마시죠? 1,500원요.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5%요. 아, 15%요? 네. 예,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시죠? 아니, 뭐, 궁금한 건 없고요. 옆으로 행보를 좀 하는 것 같아서 올라갈란가, 내려갈라는가 궁금하네요. 올라가면 파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아, 본전만 돼도 기분 좋으실 것 같죠? 아닌데요. 저거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어요? 팔았다가 그랬어요. 아, 언제 사셨습니까? 한 2달 된 것 같은데요. 아, 2달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산업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1,500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주식은 심리라는 게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자, 2달 정도 되셨으면, 그 전에 이 부근에서 지금 이익권을 놓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사신 것 같은데요. 그만큼, 현재 이 1,500원을 기준으로 꾸준히, 매도를 할까? 아니면, 손절을 할까? 이런 상태가 계속적으로 교차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시청자분이 사셨던 이 가격대가 가장 매물대가 두꺼운 구간입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 1,500원대에 상당 부분 보유를 하고 있고 심지어 세력 단가까지도 이 1,500원 부근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 PER 10배짜리를 환산해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요. 1,350원짜리거든요. 자, 1,350원 한번 끄어놓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위에 이 1,500원을 한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조금 더 보기 편하십니까? 자,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 1,500원, 1,350원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났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크게 시세는 크게 한번 나오는 상태였고, 그리고 다시 이 가격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1,350원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지지 구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저항 구간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이 1,350원 자리가 생각보다 뚫기 힘든 자리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350원까지는 한 번 올라온다는 거죠. 맞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량 고르기, 왜 이런 현상이 지속될까요? 바로 4분기에 과연 어떤 실적을 발표를 할까라는 업황에 대한 고민을 이 모든 심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현재 같은 경우에는 1,350원을 기준으로 바뀔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겠고요. 그래서 10,000원대가 깨진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10,000원대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분이 바뀌는 단가죠. 그리고 5,000원대도 상당히 중요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짧게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이 업황이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는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어서 종목 추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예, 그러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바로 종목 추천에 대한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자, 오늘 한번 볼 종목은요, 한국화 컴퓨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그런 종목군입니다. 일단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역사적으로도 오래된 부분이 소프트웨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황은 거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간단하게 좀 더 삼록이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상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29,000원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22,000원. 그리고 하단 밴드 같은 경우에는 19,100원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이십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거래량이 크게 한번 11월 29일날 금요일날 올라오고 난 다음에 하단에 거래량이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탈이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한 번에 이탈이 나왔지만 하단에 거래량은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안쪽으로 아직까지 분포하는 세력이 남아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11월 29일이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중간 밴드에 대해서 지지 구간이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지지 구간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한 번 더 하락하는 추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중간 밴드가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는 다시 저항 구간에 돌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단 밴드에 내려왔습니다. 자, 이럴 때는 오늘 실패 사례를 통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간 밴드에 대해서 저항과 지지가 많이 이루어나고 거기에 이루어졌다면 세력의 이탈이 쉽사리 되지 않는 종목군이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한 번쯤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19,100원대까지 다시 한 번 더 내려왔었고, 그 가격대를 본다면 우리가 이 종목군 매수가로 좀 더 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19,100원을 매수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 22,000원대를 1차적인 목표가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8,500원을 좀 잡아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는 손절가를 조금 더 깊게 잡았던 이유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시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단으로 보다는 하방으로 지금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그만큼 내일 한글 컴퓨터 좀 더 좋은 성과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해결되셨습니까? 그리고 기법 알겠습니까? 좀 더 집중하셔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시청자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